이제 저는 사진하는 방영문이고요. 그리고 그 평소에 사진을 직업으로 이제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제 작품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활동과 그리고 그 일로서의 사진을 잘 이제 어떻게 잘 두 부분을 균형을 잡고 해 나갈지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작가입니다. 일단 하나 뽑으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이 뽑는 것 때문에 두서없는 질문이 지금 얘기했다, 또 미래 얘기했다, 과거 얘기했다 이건데. 네. 동료 예술가 관람객 큐레이터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고 돼 있네요. 네, 동료 예술가 작업 의도를. 네, 네, 의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순수하게 물어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내용하고 이렇게 빗대서 그거를 맞춰보려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 조금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순수하게 물어주시는 분들이 가장 좋고, 그렇습니다. 사진에 담고 싶은 서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다가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투영하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투영하는 과정에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저는 어떻게 특성을 파악을 하고 있냐면,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사실성보다는 왜곡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매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작가가 표현하는 세계나 자기 서사나 생각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를테면 뭔가 이렇게 철학적 진리를 탐구를 하든 내가 어떤 미적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것을 담아내든 취향을 담아내든 아주 사소한 것들을 해내든 결국에 이제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여기에는 가장 제가 일관되게 예전부터 계속 표현하고 있는 주제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알아도 안 되는 게 있고, 몰라서 안 되는 건 당연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느끼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지, 나의 어떤 무제한적인 어떤 자유, 무제한적인 능력,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사고 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한계라는 거, 말할 수 없는 것들에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아주 그냥 정말 단순한 이야기들이고요. 불확실함을 사랑하면서 살자. 불확실함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방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실성의 추구가 결국에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작가님 사진 작업이 불확실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딱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무엇들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계속 의문으로 남으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런 단순한 것들부터 이제 여러 가지들, 뭐, 이제 올해는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정말 단순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들을 100%다 파악하고 알아내고 갈 수는 없다. 저 자신도 굉장히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던지는 가장 큰,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 이제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 또는 10년 후에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신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지금이랑 별 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10년 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대충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데 7년,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을, 그렇다고 해서 작품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장르적으로도 복합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작품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바로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소리가 제가 지금 요번에 하고자 했던 것들의 일종의 시작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상 같은 건데, 10년 후에는 음악과 시각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작가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기는 합니다. 음악과 사진, 이렇게 해서 약간 다매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원래는 올리비에 메시앙이라는 그 프랑스 현대 작곡가가 오르간으로 연주하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원래 그런 거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9가지 명상이라는 그 작품집이 있어요. 오르간집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한번 몇십 배 빨리 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트들이 따다다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가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아주 늘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피아노로 천천히 연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음악이 1시간 6분을 가는데, 1시간 6분의 막바지 즈음에 가면, 그 메시앙이 아닌 드뷔시의 작품을, 그러니까 도치라는 작품인데, 그 베일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그 제가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메시앙 모드에서 쓰고 있는 음계와 그 드뷔시가 그 작품에 사용한 음계가 같은 음계인데, 그 메시앙의 방식이 아닌 드뷔시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날까, 그런 거였고, 제가 이런 걸 이번에 시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올리비에 메시앙이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크로메스테지아라고 하던데요. 그 색환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론 체계화를 했고, 그런 이론 체계화를 해놓은 내용을 그 노르웨이의 피아니스트인 하코너 오스트버 같은 사람들이 실제 작품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게 레퍼런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 작품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색면이 많은 제 작업들이 여기서 주로 나오는 색상들이 그러니까 색상들을 표현한 그 음계를 가지고 작곡을 한 작품을 제가 저의 느낌에 맞게 변주를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래도 담긴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은 가지고 지금 이제 갤러리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보여드린 거나 들려드린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작품으로 완성해서 나온 거고, 그냥 뭐 대화 중에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공개된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작품으로 나와서 보여드리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네. 너무 많은데, 제일 고마운 분을 한 분을 골라라 그러면, 글쎄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제일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아버지랑 사이 안 좋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제가 꺾이지 않은 기점은 항상 아버지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게 된 계기요? 너무 단순했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늦을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죠. 사실 항상 할 수 있다는 잘 생각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보다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막 일단 해보고, 그러면 이제 두세 걸음, 세네 걸음 가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네라는 생각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포기하고 접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일단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 생각을 바꿔 듣지 않다라고,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총론이 나오네. 이번 전시 오버데어에 간단한 도슨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지금 내용이 나와가지고, 우리 유창호 작가님도 오셨으니까. 간단한 도슨트를,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작품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계성에 관한 부분이고, 그 한계성을 지평선이라는 그 시각적 표현으로, 프레임 안에 담았습니다. 그 지평선을 한계성하고 이제 결부지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 그러니까 이제 이 동그라미 지구 위에 있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도 이 지평선과 나와의 거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달려나갔을 때 우리가 그 지구상에서 보면 한 4km 정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이렇게 곡률 때문에. 그래서 그 4km 정도 떨어진 지점이 이렇게 그 가로직선으로 쭉 보이는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것을 줄여보겠다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갔을 때 이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 현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평선이라는 거를 통해서 한계 상황을 표현을 했고요. 또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하기도 했었어요. 사각형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물리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역시 이제 한계랑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면만 있는 바다 표면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생면만 있는 이런 표현들은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그 자체에 대한 표현도 되기도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제 바라본다고 해서 그 실체가 보이거나 그것이 더 잘 보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과학적 현상들을 통해서 보고 있으나 알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내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나 심상이나 저의 인상들을 가장 적절하게 담아냈다고 생각하는 이 색채들을 골라서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완전히 다른 작업이 하나 나오는데, 저쪽에 보셔도 그렇고 이쪽에 보셔도 그렇고 이제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 작품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기대 놓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업의 주제, 그리고 이 전시도 그렇고 작품의 주제들은 내가 한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인을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가 항상 문제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잔뜩 있으니 그런 뭔가 이렇게 완벽함을 따르려기보다는 그냥 그 불완전한 그대로도 받아들여 봅시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들입니다. 항상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거나 상황을 타파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 저는 우리 사회 그런 정서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함께 극복합시다 막 이렇게 넘어섭시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너머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넘어가면 뭔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헌무나 공보다는 저는 약간 구약 성경에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어렵고 메마르고 거칠고 이런 지역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 초반에 보시면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정말 어려움은 언제 생기냐면 요단강 넘어서 전쟁하기 시작하면서 생기거든요. 막상 광야를 벗어나니까 남는 건 전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겪는 거는 나라의 멸망이거든요. 예술을 지속했던 원동력은, 힘들 때 그만두고 싶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외에는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 맞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작가가 되실 건가요? 라고 해서 이 질문은 노입니다. 제가 선택지가 없는 영유아기, 그러니까 이제 저의 양육 방식이 바뀌면 사고 방식도 바뀌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는 다른 거를 오히려 이제 좀 약간 더 모험을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목적지가 생긴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이러한 생활 환경에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작가라는 거 외에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만약에 다른 성장 배경, 다른 생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하면 작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세컨 찬스라는 게 생기면, 그러면은 왜 작가에 집착을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고하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제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는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10대 중반 때 갑자기 인천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게 아마도 너무나 컸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예술에 대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질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계속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들지? 왜 이렇게 모든 게 낯설지?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이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것도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 나에게 예술이란? 내가 가지고 담아내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길 같아요. 방법. 네, 나를 표현하는 방법, 도구라기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길들, 뭐 이런 생각이요. 불교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티몰로지라고 하나요? 그 어원적인 요소들이 제가 작품을 구상하고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소재이고 주제이고 했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우리 생활,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했는가. 거기가 이제 되게 컸다라고 하면 지금은 감각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마 음악을 안 하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을 일깨웠던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다감각적인 어떤 다매체적인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꽂혀있는 이슈, 영감을 얻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감각에 가까운 부분들이에요. 들리는 거, 보이는 거,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예전에는 어떤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다면 지금은 좀 감각적으로 더듬어 보는 거. 네, 그 지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를 스스로 참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는 게 저를 표현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좀 내심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 시간을 쓰는 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입시다, 모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 자체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제가 10월에 갤러리 관장님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언지를 저한테 조금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니까?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갤러리 방침이라고 하시니 해볼게요.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연말에 뭐 사건 사고도 많았고 뭐 국가적으로 큰일도 있었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얘기 못 하는데 너무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더니 확답을 주시고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유창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신다고는 안 하셨는데 딱 오시는 이렇게 가실 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모든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매년 1월에 이렇게 전시하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제가 그만큼 걱정과 고민이 많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것부터 작품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것보다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저의 작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얘기가 작가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 혹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